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일단 이제 기초 다듬는 것까지 마무리했다고 전제를 하고, 물론 그 과정에도 되게 많은 다른 작업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초보자가 꼬꼬마가 이런 집을 지을 때 그런 경험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집 짓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충분히 찾아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됐다면 이제 실제로 토대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물량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주문을 해야 되니까. 구조목부터 해서 OSB,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스케치업을 이용했어요. 그 이미지 지금처럼 스케치업을 실제로 모델링을 똑같이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물량 산출했습니다. 구조목은 얼마큼 있어야 될지, 그리고 구조목의 각각의 스펙이나 OSB 몇 장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향후에 나올 외장재라든가 내장재, 석고보드, 그다음에 바닥에 타일 깔릴 것들, 다락에 사용될 타일, 뭐 창호,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스케치업을 모델링을 다 했어요. 뭐 심지어 사용될 못의 개수, 뭐 많죠. 그 외에도 뭐 에어가드라든가 지붕에 있는 스프로도 길이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얼만큼의 양이 필요하겠다는 거를 산출을 해냈거든요. 그리고 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구조목도 다 스펙이 다르잖아요. 2x6부터 해서 12까지 쓰는데, 2x6도 사이즈가,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8피트짜리가 있고, 뭐 길게는 거의 20피트? 예, 20피트, 제가 20피트까지 한번 썼던 것 같은데 6m 정도 되는 길이까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8피트짜리를 사서 쓰는 것보다 20피트나 뭐 18피트짜리 사서 잘라 쓰는 게 더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주문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꼬꼬마가 집을 짓는다면, 저같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면 스케치업은 필수예요. 정말 편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조라는 게 매뉴얼대로 그 작업을 하지만, 이 스케치업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 이 집의 구조에 취약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기 내가 지금 설계한 집은, 이 설계도 당연히 직접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허가방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냥 설계 도면만 받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설계한 이 집이 구조적으로 어디가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케치업을 이용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구조목을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기타 자재들이 있잖아요. 뭐 방수 시트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작업할 때 방음 시트, 뭐 실실러, 뭐 줄자, 에어가드, 뭐 스프러, 못, 철물, 방부액,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으면 보관할 장소만 준비되어 있다면 한 번에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재상을 이용하지 않고 그 수도권에 있는 자재상을 이용했어요. 좀 크게 하는데 대량으로 납품하고 하는 커다란 자재상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있는 이 충남 쪽만 해도 집 시스템을 몰라요. 그런 자재 자체를 취급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못 같은 것도 그냥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달라요. 급이 제가 느낀 건. 그래서 그리고 재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자재상을 이용을 했는데, 그리고 몇 군데에다가 견적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그런 비용을 제시하는 곳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5톤차로 오거든요. 5톤차 장축 트럭으로 오는데, 대략 그 경기도에서 여기 충남 쪽으로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 30만원이 들어요. 오는데 그 배송비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드는데 뭐 자재상이랑 얘기해서 좀 뭐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리고 대량으로 하는 데가 비용도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런 그 수도권 업체가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2번에 나눠서 주문한다던가 3번을 나눠서 한다던가 뭐 그만큼 계속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또 그걸 일일이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단열재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 맞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창고가 있다거나 한다면 한 번에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그 철물이라든가 목 같은 거는 그냥 한 번에 좀 약간 여유 있게 주문을 하세요. 이것도 일일이 택배로 조금씩 사는 것도 이게 쌓이면 액수가 무시를 못해요. 철물 비용이. 그러니까 철물도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택배비도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관이 그렇게 용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보관할 장소가 없어도 되는 것들은, 짜잘한 것들은 한 번에 주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집 시스템이에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자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자재가. 그래서 저는 OSB보다는 물론 비쌉니다. OSB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데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집 시스템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업을 이용하면은 거의 보통 한 10% 정도 자재를 더 많이 주문하잖아요.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5%나 10%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재를 좀 많이 주문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해가지고 스케치업을 모델링 했고 그걸로 물량을 산출했기 때문에 딱 맞았어요. OSB 남는 것도 한 장도 없었고 그냥 짜투리만 남은 거죠. 이거는 사진에 있는 거는 벽체용인데 지붕용도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지붕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집 시스템은 한 장도 남는 게 없었어요.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케치업을 이용하시면 불필요하게 주문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시스템 정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문제 2M 배터예요. 실려온 건데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물론 2M 배터 현장에 가면 이런 거 씁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이런 거 쓰는데 뭐 별 문제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다 대부분의 지금 있는 구조목들은 거의 다가 캐나다산이거든요. 캐나다산 2M 배터 다 도장 찍혀 있는 애들이고 인증받은 애들이에요. 근데 일단 옹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옹이랜다. 피죽. 옹이가 아니라 피죽이요. 피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3면 중에 2면이 없는 애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뭐 청태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청태야 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갈라진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갈라진 애들이 이 구조목 상태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잘라보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여간 현장에서는 이런 거 써요. 그냥 괜찮다고. 근데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맞는지, 실제로 저런 것들이 본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의문이 많이 갔어요. 나무를 받아보고 저도 이런저런 것들 많이 검색을 해보고 뭐 괜찮다고 해서 2M 배터를 사용한 건데, 그리고 물론 괜찮은 것도 있죠. 문자하는 것도 있는데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J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J. 이건 J 그레이드예요. J 그레이드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말인데 일본 쪽에서 사용되는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쪽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등급인데 최소한의 그 사람들은 이 정도의 등급을 쓴다는 거죠. 보시면은 사면이 다 살아있어요. 예, 갈라짐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쓰고 싶었는데 이 자재가 없어서, 물량이 지금 재고가 없어서 일부만 J그레이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지금 12피트 자재인데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들로 좀 이거 얘기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등급이 뭐 요즘에 뭐 프리미엄 등급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근데 요즘에 제가 정확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등급이 나눠지는 게 최소한 일단 J 그레이드가 있고 2M 배터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J 그레이드 이상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는 차이는 나지 않아요. 스터드 등급에서는,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8피트 단위에서는 몇백 원 차이 안 나고요. 개당. 그리고 뭐 12피트나 16피트 뭐 그 이상 돼도 1000원 이상 차이, 1000원 정도 차이 날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왕이면 좋은 등급의 나무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집을 제가 짓는 거잖아요. 직접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무를 선별을 해야 돼요. 하나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피죽이 많다거나 갈라짐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거 빼놓은 거 딴 데로 치워놓고 또 다른 거 쓰고 다른 거 꺼내서 구조 보고 뒤틀리지 않았는지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나무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무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2M 배터로 왔던 구조목들 사진이에요. 근데 이건 스터드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사용된 8피트 이
구조목의 사진이거든요. 아 근데 옹이도 그렇고, 옹이는 자꾸 피죽도 그렇고 갈라짐도 너무 심하고 상태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깨져 있고 막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교환했어요. 다 스터드용으로 온 구조목은 팔레트 채로 대략 300개 정도였나? 주문을 했는데 교환했어요. 이거 거기다 얘기를 해서 구조목, 그러니까 자재상이랑 얘기를 해서, 아니 이런 제품 보내주면 어떡하냐, 이거 당신 눈으로 봐라, 이게 집 지을 수 있는 자재냐. 그러니까 그쪽에선 그러죠. 투앤베터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반품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한 등급 민지도 모르겠는데 프라임이라고 해서 있어요, 나무가. 그런 등급을 해가지고 뭐 수입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그럼 그걸로 바꿔주겠다 뭐 해가지고, 대신에 교환비는 그 화물비는 반반씩 하는 걸로 하고 대략 15만원 줬던 것 같아요. 30만원이었는데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프라임 등급이란 걸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전 그게 뭐 사면은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면은 다 살아있었는데 대부분이, 뭐 그것도 갈라짐이 있는 것들 뭐 한두 개씩 있고 했는데, 일단은 사면은 다 살아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피죽은 없었어요. 근데 나무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 생산한 게 뭔가 좀 가볍고 캐나다산보단 뭔가 좀 그랬어요. 그게 근데 요즘에 건축 현장에서 보니까 그 제품 많이 쓰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도 보니까 그걸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죽이나 갈라짐만 아니었으면 전 캐나다산이 왠지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무 자체를 만져보면. 근데 좀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스터드용은 아무래도 힘을 받쳐주는 게 스터드다 보니까 사면이 다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프라임 등급의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그때 교환하지 않은 것들도 그 스터드 8비트용으로 교환하지 않고 놔뒀던,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스터드용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주문했던 것들, 그 장선이나 깔돌이용으로 주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일일이 선별을 했어요. 쓸 때마다 봐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들은 따로 모아놨다가 2차 물량 주문할 때, 뭐 석고보드나 이런 거 주문할 때 교환을 받았어요. 혹은 반품을 했어요. 반품을 했나? 아니다, 교환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필요해서 주문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교환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젓가락 휜 것처럼 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중간이 쪼개져 있는 것들도 많고, 아예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투앤베터가.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게, 그때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긴 것 중에는, 그래서 16피트나 뭐 그런 애들은 거의 물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한번 가서 보세요, 나무 상태를. 그리고 그 제품을 주문을 하세요. 그게 전 맞는 것 같아요. 그 판매업자 말만 믿고 좋은 거 보내주겠지 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투앤베터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무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제 집을 지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앤베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그 윗등급을 사용을 하세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한번 가서 직접 보실 수 있으면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아니긴 한 것 같은데 제 경험이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못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는 센코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못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센코께 되게 확실하게 발라져 있어요. 균일하게. 그리고 뭔가 퀄리티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무엇보다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로 잘못 박을 수가 있잖아요. 못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못을 빼야 되는 경우도. 그럴 때 토끼발로 못을 뺄 때 센코는 이 못 머리가 손상이 잘 안 돼요. 쉽게 비교적 잘 버티거든요. 근데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제가 써봤는데 걔네들 못이 머리가 그냥 뭉개져 버려요. 그죠? 못이 안 빠져요. 예, 그래가지고 사놓고 안 썼어요. 몇 번 쓰다가. 그게 국내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뭐 센코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센코가 현격하게 그런 게 적었어요. 손상되는 게. 저는 센코가 확실히 품질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제 경험이니까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센코 제품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재는 예, 이왕이면 이렇게 무리가지 않는다면 결론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는 이왕이면 좀 좋은 제품을 쓰세요. 구조목도 그렇고 OSB도 그렇고 못도 그렇고 어차피 한 번 짓는 거잖아요. 또 짓고 싶어도 뭐 또 지을 일이 있겠어요. 살면서 한 번 짓는 거니까 좀 좋은 자재를 조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저도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저희 집에 들어간 총 자재 비용이 한 6,5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자재비만. 근데 거기서 아마 조금씩 더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짜잘짜잘하게 산 것도 꽤 되거든요. 근데 대략 한 6,500에서 6,500 정도 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나중에 엑셀로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저걸 이제 토대 작업을 하는 것부터 해서 예, 골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